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9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제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바로 갑시다. 81번. 애자공사에 의한 이제 이 고압 옥내배선 시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붙일 경우 전선의 지지점간 거리는 몇 메타 이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81번이죠. 81번. 애자공사가 돼요. 자, 첫 번째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이 시설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뭐라고 하냐면 DV 전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선을, 지금 이 문제처럼 전선을 어떤 특정 면, 조영제라고 하죠.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 시,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면 무조건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전선을 어떤 식이든 조영제를 따라 시설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2m 이하마다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건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전압이 있고요.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첫 번째가 400V 이하의 전압을 애자를 이용해서 공사할 때는요,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을 이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2.5cm가 되죠. 자, 저는 특정 벽면을 기준으로요, 요 조영제를 기점으로 애자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이제 저희가 노브 애자, 이런 애자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묶어줘요. 뭐 십자바인드랑 일자바인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요 전선의 전압이 400V 이하가 되면 이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가 된다? 6cm 이상이 되고요. 근데 이하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선과 조영제 간, 여기죠. 요 간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 돼요. 자, 이때는 전선 상호 간격은 똑같아요. 몇 cm? 6c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몇 cm가 된다? 4.5cm가 돼요. 단 건조한 장소라면 2.5cm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전선과 전선은 8c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뼈다구를 완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전선과 조영제의 이제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할 때 얼마 이하마다 지지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자, 82번. 이거는 뭐 정리할 부분이 없어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을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는 항상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볼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더 이상 여기서 이 테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83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83번. 발변전소, 주요 변압기 등에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죠.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요. 계측장치는 이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VIP, 온도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V는 뭐냐면 전압계를 말해요. I는 뭘 말한다? 전류계. P는 뭘 말한다? 전력계가 되고요. 온도는 온도계를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계측장치를 물어보면 VIP 온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어보는 건 아닌 것으로 물어보니까 이들을 제끼면 되죠. 자, 1번 전류계, 전압계, 3번 전력계, 4번 역률계죠. 4번이 돼요. VIP 온도. 자, 그 다음에 84번. 또 나왔죠. 3300V 고압 유도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고 사용 전압의 몇 배에 10분간 가하는가. 자, 이거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고요. 보통은 이변이 없는 한 우리 기술 기준 테마에서 지선과 더불어서 아주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 테마가 되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84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일단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또 나왔죠. 이게 또 여기다가 이렇게 또라고 썼어야 되는데 또 나왔다. 첫 번째가 뭐예요? 10분간 가하고요. 어디에? 권선과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거 외우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 정도로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뭐가 된다? 중성점 비접지가 되겠죠.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요, 비접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자, 그러면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를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 최저 전압이 있죠.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뭐가 된다? 최저 전압이 돼야만 해. 이런 얘기고요.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최저 전압이 있습니다. 최저 전압이 바로 뭐가 된다? 1500V의 최저 전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인데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역시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최저 전압이 75,000V의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자, 중성점 다중접지인데요. 전압에 대해서 몇 배? 0.92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 자, 170kV 이하가 되면 그들의 전압의 몇 배? 0.72배. 뭐 없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그들의 전압의 0.64배가 돼요. 뭐 없고요. 계산 전압 자체가 이제 시험 전압이고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죠. 연료전지나 그들의 대상이 연료전지 혹여 태양전지다라고 주어지면 연료전지 태양전지는 직류 몇 배?
1.5배가 되고요. 교류는 1배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3300V 고압 유도전동기의 배수를 물어봤는데 접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중성점 비접지식이라고 보시고요. 7kV 이하에 해당하죠. 3300V는 엄연히. 그러면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됩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미 전압 자체가 3300이기 때문에 500을 넘어지니까 이제 1.5배.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수치를 물어본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물어봤다면 3300 곱하기 1.5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꼭 정리를 하셔야 돼. 자, 다음에 85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하여 사람의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직전에 이제 회차 때 풀인데 직전 회차 때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 작용을 좀 떠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고 나오면 누유도작용이랑 정전자 유도작용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5번은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첫 번째가 무슨 작용? 누유도작용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전자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누는 뭐가 된다? 누설전류에 의한 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간에 대한 얘기고요. 요 놈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전력보안 통신설비예요. 그래서 요 놈은 정전유도와 전자유도작용이 이제 의해서 이제 사람의 이제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정전유도 그다음에 전자유도죠. 그래서 우리 작용 나오면 무조건 누유도작용이랑 그다음에 무슨 작용? 정전자 유도작용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는 거야. 굳이 저 테마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86번 요렇게 나오면 세모예요.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내용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의용 전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유의용 전차가 돼요.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한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벅카 같은 거. 요거는 직류 교사를 기억하셔야 돼. 직류 뭐가 된다? 60V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 40V 이하.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유 교사 이렇게 유용전차 직유 교사 60V. 요거만 보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전로의 사용전압 이제 틀린 거죠.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 교류 40V 이하일 것.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맞고요. 3번도 맞는데 4번이 아닙니다. 전차 안에 그 승합용 변압기의 2차 전압은 200V가 아니라 이제 150V가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유의용 전차는 주로 요 수치 갖고 이제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유 교사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87번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과 관련이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인데요. 자, 87번이죠. 87번은 제가 경간에서 정리해드린 문제입니다. 경간. 자, 일단 좀 정리해볼게요. 자, 종류가 되고요. 우리 경간은 무슨 경간이냐면 표준경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경간? 표준경간. 그 다음에 어디 경간을 말한다? 시가지 경간을 말합니다. 이미 이 표준경간은 시가지 외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간은 전선을 공중으로 띄우기 위한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죠. 요거를 저희가 경간 S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지지물로요. 제가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나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의 경관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종과 B종은 우리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구성재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이제 목주나 그러니까 이제 이 A종과 B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구성재에 따라서 A종과 B종으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절대 시험에서는 구성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단순히 그냥 이제 이 B종이 A종보다 더 튼튼한 지지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목주나 A종을 이용해서요 경관을 이제 가선한다면 이때 경관은 반드시 150m 이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우리는 목주를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때에는 A종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2로 나눠요. 얼마가 된다? 7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B종 지지물을 선택하면 250m가 됩니다.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되고요. 철탑의 경우 600m 이하가 됩니다. 시가지로 들어오면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요 그냥 한번 땡겨봐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가 돼요. 다만 간격이 철탑의 경우를 얘기해. 시가지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하라는 규정도 있어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보면 이러한 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간격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철탑은 제가 그려드린 이런 철탑이에요. 이게 사각철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애자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 간격. 4m 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시가지에서 시설이 불가능한 지지물 바로 뭐가 된다? 목주죠.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8번. 특고와 변압기로서 그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하는 그 변압기의 용량의 범위죠. 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요거는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예요. 근데 어떤 건지를 좀 정확히 표현해 놨어요. 바로 내부 고장입니다.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의 시설 기준인데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 대책을 해야만 하는 그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지워보자. 몇 번이냐면 88번.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가 됩니다. 자, 어떤 사고다 반드시 내부 고장을 말해요. 예. 자, 첫 번째가 변압기 용량이요. 5000 kVA 이상, 그 다음에 10,000 kVA 미만이라면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호 대책을 요구하냐면 경보장치나 또는 뭐가 된다?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하라고 합니다. 이건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들의 용량이 10,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이제 누구만 설치할 수 있냐면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하는 거예요. 어떤 장치? 자동 차단 장치. 무슨 사고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라 이거죠. 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예요. 무슨 변압기? 탄행식 변압기를 말합니다. 탄행식 변압기. 대표적인 탄행식은 순행식과 그 다음에 풍냉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 냉각 매체가 존재하는 그 방식인데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 고장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고장 발생 시 우리는 어떠한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한다? 경보 장치가 필요로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탄행식 변압기는 냉각 장치에 고장이 발생되면 우리한테 어떤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 경보 장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뭐냐면 특고압 변압기로서 변압기의 무슨 고장? 내부 고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하는 그 용량이죠. 바로 얼마가 된다?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9번. 고압용 개폐기 또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고압용 개폐기 또는, 이제 차단기, 피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그 동작 시에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이제 있는 기구와의 목재나 벽 또는, 이제 기타 가연성인 그러니까 물체로부터 얼마 이상 띄워주나요라고 물어본 건데, 아크 발생하는 기구와의 이격거리가 돼요. 자,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구와의 이격거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의도냐면 이건 하나만 물어봐. 고압만 물어봐요. 고압의 기계기구로서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비와 기타 가연성이 있는 물질과 얼마 1m 이상을 이격시켜줘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취급하면서 아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바로 어떨 때냐면 차단기죠. 차단기. 살아있는 상태, 즉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를 열고 닫게 되면 여기서 아크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발생되는 아크와 어떤 가연성 물질과 접촉이 됐을 때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얼마 이상 이격해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고압만 물어보고요. 특고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 발생 시 그 기구는 이제 1m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90번은 버리겠습니다. 과감히 좀 세모를 치고요. 비종 철줄을 이제 사용한 고압 가공전선로가 교류 전차선로와 교차될 경우에 그 경관을 물어본 건데요. 이제 4번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뭐 특별히 뭘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버렸으면 해요. 자, 91번 바로 넘어갈게요. 변압기에 의하여, 자, 요건 여기 부분을 밑줄 쳐주시기 바래요. 자,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 밑줄,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드렸던 문제인데, 우리 기술 기준에서, 자, 91번 여기다 할게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누구 문제다? 방전장치 문제입니다. 이게 혼촉에 의한 그 위험 방지 시설인데요. 이 방전장치는 고압 측에 설치하는 건데 사용전압의 이 고압 측의 그 사용전압의 3배 이하에서 방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설비를 이제 우리가 실무로 적용해 보면 한 번도 제가 이 설비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요거를 실무로 적용해 보면 1차 측의 전압이 2to9이고요. 2차 측의 전압이 6.6kV예요. 그럴 때 이 6.6kV 측에다가 방전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인데요. 저는 희한하게 이제 이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이 수용과가.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런 수용과가 꽤나 존재합니다. 22,900을 6,600으로, 6,600에서 뭐 220이든 380이든 뭐 이런 이 설비들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보통은 22,900에서 6,600, 그 다음에 뭐 220 또는 380 이렇게 이제 강압하는 걸 2단 강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로 우리는 22,900을 바로 380, 요게 이제 1단 강압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문제에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방전장치 문제고요.
어느 전압의 몇 배까지 물어보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질 경우 어떤 장치를 그 고압전로에 설치하는가라고 나는데 방전하는 장치, 즉 무슨 장치? 방전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2번이죠.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에 조명용 백열전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사용하는가? 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오래된 문제를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갑시다. 자, 92번인데요. 타임 스위치에 이 타임 스위치의 시설 기준이에요. 예. 첫 번째가요. 센서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광업이나 숙박업을 얘기해요. 관광업, 숙박업. 예전에는 요게 이제 요 말이 삭제가 됐는데 호텔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관광업 및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객실의 입구에 설치하는 그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되냐? 바로 몇 분이다? 1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이나 뭘 말한다? 아파트를 말해요. 네, 주택이나 아파트의 그 이제 현관에 설치하는 이 타임 스위치는 몇 분?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더 볼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업 또는 숙박업 뭐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여기 항상 주어질 때 호텔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자, 어쨌든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주택이나 아파트죠. 예, 몇 분이 된다? 예, 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지? 2번이다. 2번. 3분. 그 다음에 93번.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 중에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좀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어쨌든. 보통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연내력 시험전압과 더불어서 아주 그냥 우리 기술 기준에는 해자 테마죠. 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선이죠. 자, 93번이 되겠습니다. 예, 또죠, 또 나왔다! 예, 지선의 시설이 되겠다. 예,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선은요, 첫 번째가 지지물이 아닙니다. 다음 중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지지물 중에 어떤 지지물?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지선이죠. 예, 콘크리트 블럭 같은 걸 이용해갖고 이렇게 저희가 매달아서 묶어주는 거예요. 대지면에다가. 예.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얘는 시설 기준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요. 지선의 허용 최저. 자,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된다? 4.3mm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지선의 가닥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시공시에는 이 가닥수에다가 안전율을 곱해서요. 아무리 작아도 1 곱하기 한 가닥이 나와도 2.5를 해봐야 2.5가 나오지만 안전과 관련된 거에서 소수점이 어디 있어요? 절상해줘야지. 소수점 다 올려버려서 계산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2.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다만 이들이 어떨 때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걸리니까 자 갑시다. 문제에서는 지선으로서 그 강도를 분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뭐가 된다? 철탑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94번. 다음 중 수상전선로를 시설할 경우 그 설명으로 알맞은 거예요. 자, 요거, 여기 한번 지워보자. 94번이죠. 네. 수상전선로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선로는요, 물 아래가 아닌 물 위로 전선을 가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첫 번째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전선의 종류를 물어봐요. 네, 첫 번째가 저압인 경우는 전선을 어떤 전선을 사용하냐면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예. 자, 두 번째가 전압이 고압인 경우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을 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제 수상전선로의 전선의 종류 물어보면 캡타이어 케이블을 좀 기억하셔도 돼요. 어차피 둘 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물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좀 우수한 전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속점의 높이를 물어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접속점의 높이를 말합니다. 접속점의 높이.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육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상인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식이든 수상전선로는 이 구간을 한번 거치겠죠. 그쵸? 요 접속점의 높이가 육상이 되겠고요. 요 놈은 수상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육상일 때는 그리고 수상전선로는 희한하게 전압은 저고압을 일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고압 자체가 이제 개념이 없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육상일 때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전압이 저압이고요. 접속점의 위치 자체가 도로 이외래요. 도로 이외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뭐가 된다? 4m가 됩니다. 예, 하지만 수상으로 오면 전압별로 구분이 돼요. 전압이 고압이면 5m가 되고요. 두 번째가 전압이 저압이면 4m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외울 때는 저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수상전선로의 접속점의 높이는 고압이라고 주어지면 5가 되고요. 저압이라고 주어지면 그냥 4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어차피 이 조건에 이게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자 갑시다. 1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 알맞은 거죠.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 3종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가공전선로의 그 전선과 접속의 경우 그 접속의 그 접속점이 육상에 있을 경우 지표상 4m 아니에요. 육상일 때 원래 그냥 5m야. 이 조건이 붙어야 4가 되는 거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3번 가공전선로의 그 전선과 접속할 경우 접속점이 수상에 있는데 고압일 때 5. 맞아. 접속점의 높이를 그냥 고압 주어지면 5, 저압 주어지면 얼마? 4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3번 맞네. 4번은 수동 차단 장치가 아니라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그건 따로 뭐 제가 정리하지는 않고요. 요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5번. 방직공장 구내 그 도로에 220V 조명등용 저압 가공전선로를 설치고자 한다. 전선로의 경과는 몇 메타 이하여야 하는가? 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 부분에서 지금 정리를 해드렸냐면 농사용 전선로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구내 전선로를 시설할 때 그 경관의 기준이 있는데, 자, 일단 요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95번이죠. 95번은 농사용 전선로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하나 기억할 것은 농사용 전선로는 특고합은 안 됩니다. 아주 겨냥해서 물어봐요. 자,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전선의 굵기는 최소 얼마?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이 경관을 물어봐요.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인데 30m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요 경관이 구내의 경관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구내의 경관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울타리 내를 구내라 하고요. 울타리 외를 구해라고 그래요.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저희는 공장 이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경계 부분에 울타리를 두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폴라이트 세워갖고 등기구를 이렇게 설치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경관은 얼마 이내가 돼야 된다? 30m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95번은 정답이 2번이에요.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과 구내의 경관과 같죠. 근데 맨날 문제에서 주어질 때 방직 공장의 구내 경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높이를 물어봐요. 높이. 3.5m 이상이 되고요. 다만 누구일 때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라면 3m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96번이 되겠습니다. 96번.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가공전선을 중성선을 다중접지할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저항치는 몇 옴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요, 이 문제는 제가 기사기 때문에 세모를 칩니다.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세모 칠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기사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세모가 아닙니다. 요거는 산업기사에서는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요거는 25kV 이하의 다중접지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이 중성선을 어떤 전선 취급하냐면 저압 가공전선 취급합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1km마다 합성 저항치를 물어봐요. 그러면 자, 요건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드릴 텐데 저는 각 접지점의 대지 저항치 요걸 안 하고요. 1km마다 합성 저항치 요거만 할게요. 자, 사용 전압인데요. 그러니까 전압의 전압. 다중 접지는 두 가지 타입이야. 15kV 이하가 있고요. 또 하나가 25kV 이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세모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산업기사를 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같이 보는 분들. 그래서 이때는 1km마다 합성 저항치가 정해져 있는데 15kV 이하는 30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kV 이하는 15옴이 되겠습니다.
요 꼭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좀 아니고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사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산업기사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거 물어본 거죠. 15kV 이하잖아요. 1km마다의 그 합성 저항치죠. 3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성선을 저압전선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배전선로는 3상 4선식이에요. 좀 볼 줄 알아야 돼.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완금이 있고요. 애자가 이렇게 장치가 돼 있죠. 보통 LP 애자야. 라인 포스트 애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흰색으로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깡통을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전압선, 3상이란 이 전압선은 위로 가고요. 중성선이 어디로 가냐면 깡통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깡통을 기준으로 여기는 22,900V 라인이고요. 요 아래 라인이 바로 뭐가 된다? 저압 라인이에요. 요 깡통을 저희가 주상변압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성선이 바로 뭐예요? 저압 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전선을 취급할 때 저압 전선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따로 같이 정리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세모예요. 기사에서는 그닥입니다. 솔직히.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꽤나 잘 나와요. 그닥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산업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혹시 뭐 이제 이 산업기사만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죠. 애자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세 가지 정리드렸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82번 뭐 대지전압은 무조건 300이잖아요. 이건 뭐 할 거 없고요. 84번 계측장치는 무조건 VIP 온도 꼭 기억하자. 84번 뭐 이거 중요성을 이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이 필요가 없겠죠. 또 절연내력 시험 전압 꼭 이제 이 기억해 주시고, 85번 작용이라고 물어보면 누유도작용, 정전자 유도작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86번은 위용 전차는 직류 교사 정도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87번 경관이라고 정리하면서 지지물에 대해서 이제 경관과 사용할 수 없는 거 정해드렸고요. 88번 특고압 변압기 보호장치죠. 내부 고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고압의 기계기구로서 이제 아크 발생 시 기계기구와 이격거리인데요. 1m 요거 하나만, 특고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은 안 하는 거예요. 버려. 자, 91번. 어쨌든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방전장치 문제고요. 사용전압의 3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임 스위치 있죠. 여기서 두 가지, 관광업 또는 이제 숙박업이 되고요. 일반 주택 아파트 요거 1분 3분 꼭 기억하자. 93번 뭐 지선 뭐 더 이상 뭐 이것도 이제 중요성을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94번 수상전선로 정리해드린 두 가지 타입, 전선의 종류랑 지표상의 높이. 그다음에 95번 농사용 전선로 이렇게 같이 정리해드렸는데요. 맨날 방직공장 나오면서 군의 경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96번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세모지만 이제 산업기사 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25kV 이하의 다중접지 시설 기준에서 이들 중에서 특히 요거 산업기사에서 정말 1km마다의 그 합성저항치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